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네. 북유럽형의 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들에서의 이제 교육 문제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 현실. 네네. 이런 거하고 이제 빗대서 한번 그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교육학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편적 복지의 어떤 이념 속에서 공교육을 주로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어떤 무차별적인 평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어떤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평등하게 관리하면서 각자 가능한 한 어떤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개인의 집안 환경에서 어떤 교육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아이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그런 어떤 잠재력들을 가급적 개발시켜 주어서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어떤 인적 자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뭐 교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엄청난 격차, 그 다음에 어떤 이른바 특수 목적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원래 의도와는 달리 과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원하고 뭐 비슷하죠, 뭐 성격이. 네. 입시 학원 비슷하게.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꼭 북유럽 국가들만이 아니고 네. 중부 유럽 국가라든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서는 그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 제도도 없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해서 재정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럴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북유럽형 그 고등교육 시스템 그것이 사실은 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뭐 학원 다니고 사교육하고 특목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어린 시절까지도 이제 막 소급돼 가서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공부시키고 투자하고 부모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갈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어떤 사회에 사는 것이 좀 더 많은 그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라고 볼 때, 또 사회 구성원 다수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는 저희가 가기 쉽지 않아서 그렇지, 당연히 그런 어떤 대학까지의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서 제대로 어떤 공부를 못하고 아르바이트 대학 생활을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등록금 조달로 인해 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는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럽의 북유럽, 특히 뭐 중부유럽 말씀한 독일 같은 나라들, 그런 국가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당연히 어떤 국민적 합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기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그 기본 틀은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는 데에서 그것이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보편적 복지 부분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질문드린 거는 그것이 이제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러고 한 10년도 넘게 주장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엉뚱한 그 주장처럼 사람들이 듣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가능하겠느냐. 또 이런 식의 이제 이 무반응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의 그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동조하는, 그렇지만은
저는 아직 그런 이 기운을 전혀 이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네. 우선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가, 고등교육까지도, 무상교육 시켜야 되고, 대학 휴지제도도 이제 유럽처럼 없애든지, 네.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더 얹어서, 네. 장학금까지도 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쪽으로는 전혀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첫째.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금 문제나 이런 또 교육비 또는 사교육비의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대부분의 자녀를 가진 집안에서는 다 갖고 있는 문제고요. 그것을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풀어준다라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할 사람들 저는 많을 거로 봅니다.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왜 내가 남의 자식한테 또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왜 남의 자식 그 등록금을 내가 대주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이 힘들지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이 돼서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온다면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저한테는 굉장히 요원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예. 하나만, 저는 이제 이것은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건데, 저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지금 80% 정도 되죠. 그래서 북유럽. 비싼 등록금 내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과다한 진학률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대학 등록금을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들의 상당수가 그만큼 예전보다 더 늘었다라는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어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계층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간 이제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떤 초보적 형태의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수준의 복지국가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온 네. 교육 문제에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죠. 얘기하기 힘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복지국가가 아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야 한번 예를 들면은 또 한국은 복지국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어떤 GDP 대비 어떤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이제 퍼센트로 잡아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 영역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것이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보적 형태의 복지국가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힘들려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80%를 조금 더 상회하는 수준이 사립부문, 민간 부문에게 맡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대학생의 80% 조금 넘는 수가 사립대학교 학생이고, 한 400만 원 안팎의, 그런 이제 등록금을 내고 이제 다니는데, 정작, 윤 교수님도 대학에 계시지만은, 대학에 들어가서는 또 취직 걱정을 주로 많이 한단 말이죠. 네네. 그래가서는, 이제 자기 전공도 취직하고 이제 상관이 많은데, 취직하는데 도움되는 분야를 전공을 삼는다든지, 아닌 경우에는 계속 무슨 영어 공부하고 취직 시험 준비하고 이런데, 정작 또 졸업할 때 되면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몇백 대 1하고. 근데 이제 취업 문제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독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되게 취업 전선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정부가 복지국가라면
정부가 청년 실업자들이 실업자가 안 되도록 그 양질의 그 교육을 받고 이런 학생들 알선을 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이제 그거 어떤 직업 알선이라든지 또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 또는 그러한 이른바 이제 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서 어떤 일자리를 얻느냐 마느냐는 그 전환기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을 국가가 얼마나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 국가들, 그 중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지원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모델을 우리가 쫓아가는 그렇죠. 게 공부하는 것이 당장 뭐 저희가 그렇게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라기보다는 바람직한 모델을 보고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향해서 어느 만큼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특히 이제 그 뭐 고등교육, 입시, 그 다음에 취업 문제 이런 거에 이제 그 포커스 맞춰서 생각해 보면 진짜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이 북유럽 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이라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열심히 쫓아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네요. 이제 다만 제가 이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나라들이 이제 뭐 이상적이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고 여전히 아까 상대적으로 그 나라도 문제가 좀 있나요? 나라들이? 어쨌든 청년 실업의 문제도 다 안고 있고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비율, 문제의 어떤 정도가 다른 나라에 상당히 적다라는 거, 문제 해결의 노력 같은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진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다른 또 얘기거리들이 또 몇 가지 있는데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기로 하죠.